파리의 왕자 이강인 선수가 최근 소속팀 PSG가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것부터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별들의 무대 4강행 축하 포스터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구단 내 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PSG는 구단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선수단 축하 포스터를 내걸며 메르시 즉 고마워라는 문구를 곁들였습니다. 포스터 속 이강인은 왼쪽에서 5번째의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이 코리안리거 최초로 트래블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17일 파리 생제르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에스타디 올림픽 루이스 콤파니스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에 4대1로 이겼습니다. PSG는 1차전에서 2대3으로 패배했으나 2차전에서 완승하며 합계 스코어 6대4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후반 32분 교체로 출전해 약 20분가량 경기를 소화하며 승리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패스 성공률 100%, 키패스 1회, 지상 경합 승리 2회,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UCL 4강에 진출한 PSG의 트래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PSG는 지난 1월 4일 프랑스 슈퍼컵인 트로페데 샹피용에서 우승했습니다. 트로페데 샹피용은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이 경기하며 단판 승부로 이뤄집니다. 당시 결승전에서 이강인은 MVP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34경기 중 28경기를 치른 가운데 PSG는 승점 63점으로 리그앙 1위입니다. 2위 브레스투아와 승점 1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리그 우승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프랑스 FA컵인 쿠프 드 프랑스에서도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렌과의 준결승전에서 이강인은 894분간 활동하며 패스 성공률 88%, 슈팅 1회, 드리블 성공 1회, 공격 지역 패스 3회, 태클 성공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품몹 기준 평점 7.4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쿠프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두고 대결을 벌일 상대는 올림피크 리옹입니다. 두 팀의 결승전은 5월 25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22일 새벽 4시 리그앙 경기가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UCL에서 8강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하며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4강에선 도르트문트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PSG 입장에서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상대라는 평가입니다. 만약 UCL에서 우승한다면 트래블, 트로페데, 샹피용까지 더해 쿼드러플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지더라도 쿠프 드 프랑스에서 우승하면 도메스틱 트래블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첫 시즌에 한국인 선수 최초로 트래블의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페널티 박스 밖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파리 생제르맹인 것으로 드러나며 화제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SNS를 통해 이강인과 킬리안 음바페의 사진을 올리며 유럽 5대 리그에서 박스 밖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PSG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오직 리그에서만의 기록입니다. PSG는 박스 밖에서만 총 14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전까지 합쳐 PSG가 넣은 62골 중 22.6%를 차지합니다. 2위는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10골보다도 4골이 많습니다. 3위는 9골을 기록한 분데스리가 강호 라이프치히입니다. PSG가 중거리 슈팅 능력이나 프리킥에 가장 능통한 팀이라는 뜻인데요. 강한 슈팅과 함께 골문 안으로 넣는 정확도까지 겸비해야 박스 밖 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PSG가 박스 밖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데 1등 공신은 주포 음바페입니다. 14차례 박스 밖 득점 중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스 밖 득점의 3분의 1 이상이 음바페 몫이었습니다. 음바페는 강한 발목 힘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슈팅은 그물을 찢을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실제 그의 득점으로 골망이 찢어지는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음바페는 PSG의 해결사인데요. 2017년 PSG로 이적한 뒤로 그는 297경기에 나서 247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은 더 경이롭습니다. 리그 24경기에서 24골을 넣으며 한 경기당 한 골을 넣는 페이스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이며 2위와는 9골 차로 이변이 없는 한 리그 득점왕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PSG의 박스 박득점이 많은 선수는 비티냐입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로 중거리 슈팅 능력이 탁월한데요. 올 시즌 박스 밖에서만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6골을 넣었습니다. 박스 안 득점이 박스 밖 득점보다 더 많습니다. 은바페와 비티냐를 제외하면 5명이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PSG에 온 뒤 박스 밖 득점에 한 골을 얹었습니다. 이강인 외에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 하키미, 에메리, 아센시오가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사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기록을 소개하면서 은바페와 비티냐를 부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바페와 함께 이강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만큼 PSG 내에서의 이강인 영향력이 크고 지난 몽펠리에전 득점이 환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리그앙 공식 사무국이 이강인의 단독 영상을 게시하며 화제입니다. 리그앙이 공식 SNS를 통해 이강인 단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마르세유와 경기에서 비와 함께 땀을 흘리는 이강인이 머리를 쓸어 넘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본 팬들은 소중한 영상이다. 마르세유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귀엽다.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